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써먹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라는 말이 있고 고사성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이 두 개를 우선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네 글자로 만들어진 성어다. 성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말, 그래서 쓰여지고 있는 말을 얘기한다.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얘기한다. 주로 교훈이나 유래를 많이 담고 있겠죠. 그런데 고사성어라는 것은 고사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성어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사성어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사성어는 사자성어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5자도 있고 3자도 있고 막 2자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자성어의 형태로 고사성어가 많이 있다.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쓰실 때는 일단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고지신부터 해볼까요? 온고지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지신 새 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온수다. 온천이다 할 때. 그렇죠? 여기에는 삶아서 익힌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습한다. 연구한다. 찾아본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는 옛고다. 자, 여기서 옛고는 이 옛고로 쓰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옛고는 어떤 연고다. 연고. 그리고 그것을 옛 것을 찾아보아서 새 것을 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사면초가란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사면초가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면초가의 주인공은 항우가 되겠습니다. 초나라의 항우다. 항우의 둘레는 사면이 다 적이냐? 적이 아니에요.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항우가 포위가 되는데 여기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와. 한나라의 포위를 됐죠. 그렇지만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나라 군인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렇게 초나라의 군사들은 고향 노래를 듣고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죠. 심리전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 사면초가라고 들었을 때는 적으로 둘러싸였다. 실제로 한나라 군사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르는 초가는 예전에 나의 편이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여기에서 초는 항우의 군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횡설수설이라는 말은 정말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 횡설수설을 한다. 횡은 가로의 횡이에요. 횡단보도 할 때 횡입니다. 그리고 수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네. 횡설수설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세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을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이렇게 서로 얽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로 말했다가 세로로 말한다. 자,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횡설수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래는 횡설종설이었다. 종은 이제 세로 종이 되겠죠. 그래서 횡설종설이 횡설수설로 바뀌었다. 수라는 것은 결국은 종이나 같은 의미다. 그렇죠? 근데 원래 뜻을 보면 원래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종횡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자, 가로는 이렇고 세로는 이렇고 전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조리가 있는 것이죠. 가로가 이렇고 세로가 이렇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로 세로. 그러면 종횡으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원래의 횡설수설이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세기, 목은 이세기 정몽주에 대해서 평한 것이 정몽주는 횡설수설한다. 몽주 논리, 몽주는 논리가 있다. 정몽주는 논리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횡설하고 수설한다. 횡설수설한다는 것이죠. 논리가 있다. 결국은 무비당리다. 무비당리.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다. 당리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무비당리. 이치에 딱딱 맞다. 가로로 얘기하고 세로로 얘기하고 아주 조목조목 조리 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 조선 3대 횡설수설가 이것도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퇴계이황, 율곡이이, 다산정약용 조선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다 조선 3대 횡설수설가였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의미로 쓰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역지사지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역지. 자, 역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꿀 역. 자, 무역할 때, 그렇죠? 무역할 때 쓴다. 지는 땅지자요. 여기서는 처지다. 처지. 내가 처한 곳이다. 처한 땅. 그러한 또 생각자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죠. 처지를 바꾸어서 역지에서 처지를 바꾸어서 이를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역지사지를 검색을 하니 나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 수도를 잠깐 볼까요? 손효종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람의 이제 부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초를 하려고 순검사에 가두었는데 결국은 석방하게 된다는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순검사에서 그의 남편 최효종, 손효종의 간 곳을 국문을 했는데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남편의 간 곳을 물으나 부부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재관들도 여기에 계신 여러 관리들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도망갔는데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만호 찬성사 남제가 그 말에 감동해서 풀어주어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스토리가 조선 왕조실록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만성이란 우리가 사자성어도 많이 합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대기다, 큰 그릇이다. 그릇기예요. 만성, 만은 이제 저물다, 늦었다, 저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룬다 이렇게 되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이다. 저물 만자는 우리가 만찬이다 할 때 많이 씁니다. 만찬. 이것은 저녁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것이 만찬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를 아주 성대하게 차렸다.
만찬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이루라는 낱말을 생각해 볼까요? 천재에 이루한다. 우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우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조우를 했다는 것은 우연히 가다가 만났다. 조우. 예정된 것이 만남이 아니다. 쟤는 해를 얘기합니다. 해년이다. 1년, 2년 할 때. 네.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이에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기회, 그런 경우를 천재이루라고 한다. 원래의 의미는 현명한 군주, 그리고 지모가 뛰어난 신하가 만나는 것은 참 경우가 드물다. 천년에 한 번쯤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천재이루다. 우리 사회에서 한자 말을 어느 정도 쓰냐 하는 것을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자성어는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게 저 중국의 오래된 서적에 있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올해의 사자성어다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쓰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낱말들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로 사자성어로도 훌륭한 소통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